충격 속보. 손흥민 훈련 불참. 부상 재발했다. 토트넘 유로파리그 AZ 알크마르전 손흥민 결장 확정. 또다시 몸 상태의 이상을 느낀 손흥민. 토트넘, AZ 알크마르, 네덜란드와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에 결장한다. 토트넘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AZ 알크마르와의 2024-2025 UEL 리그 페이즈 3차전 홈경기를 앞두고 23일 이하 한국 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지난 주말 경기 이후 약간 통증을 느꼈다. 경기엔 내보내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단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오전 훈련에도 불참했다. 지난 주말 4경기 만에 부상 복귀전에서 원맨쇼를 펼친 손흥민이 경기 뒤 몸 상태에 이상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의 UEL 경기에서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을 다친 이후 토트넘의 공식전 3경기에 잇따라 결장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 역시 홍명보호에 승선하는 대신 회복에 집중했다. 부상을 털어낸 손흥민은 지난 1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전 팀의 3골에 모두 관여하는 원맨쇼를 펼쳐 팀의 4에서 1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1에서 1로 맞선 후반 7분 2부 비수마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기점 역할을 수행했고 후반 10분에는 상대 자책골을 유도해 3에서 1을 만들더니 후반 15분에는 왼발 슈팅으로 직접 골망을 흔들었다. 완벽하게 부활한 듯했던 손흥민이었지만 당장 눈앞의 한 경기는 쉬어가게 됐다.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샤를리송에 대해서는 훈련을 잘 소화했다. 확실히 출전할 준비가 됐다며 기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2. 선 후계자로 언급 오른쪽 화살표 능력 보여줄 시간. 손흥민 대신 UEL 경기 나선다. 윌손 오도베르가 유럽 대항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 호스퍼는 25일 오전 4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에서 AZ 알크마르와 맞대결을 치른다. 토트넘은 UEL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카라바흐, 페렌츠바로시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노가웃 라운드 진출권인 5위에 위치해 있다. 알크마르는 이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이프 엘프스보리와의 첫 경기에선 3에서 2승리를 거뒀지만 이어진 아틀레틱 빌바오전에선 0에서 2로 패했다. 경기를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쉬운 소식을 전했다. 캡틴,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이후 약간의 통증을 느꼈고 다가오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몸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전했다. 손흥민을 대신해선 오도베르가 나설 확률이 높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제이 해리스 기자는 오도베르가 훈련에 복귀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더 스퍼스 익스프레스는 오도베르는 알크마르전에 출전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오도베르는 지난 여름 벌리에서 토트넘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토트넘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4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다. 이적설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적이었기에 팬들은 깜짝 놀랐다. 19세의 어린 선수였지만 오도베르는 토트넘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에버턴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데뷔전을 치렀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널전에도 모두 나섰다. 이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탓에 재활에 들어갔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은 그를 손흥민의 후계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매체는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시즌이 끝나면 33세가 된다. 그의 후계자를 논의할 때가 됐다. 손흥민의 왕좌를 계승할 선수는 누구일까? 라며 손흥민의 잠재적인 대체자를 내부에서 찾았는데 양민혁, 마이키 무어와 함께 오도베르가 후보로 언급됐다. 3. 진짜 큰일 났다. 토트넘 떠날래요 레알도? 맨시티도 부르는 인기 스타. 예상 이적료 상상 조월. 플러스
이적에 관심 있다. 토트넘 핵심 선수 페드로 포로를 원하는 팀이 한 팀 더 늘었다. 무려 맨체스터 시티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는 23일 한국 시각 토트넘이 맨시티의 관심에 대해 포로의 가치를 8천만 파운드, 약 1,430억 원로 평가했다라고 보도했다. 포로는 지난 2023년 1월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완전 이적 옵션을 포함한 임대 계약을 통해 토트넘에 합류했다. 2022에서 2023 시즌 당시 토트넘이 많은 부침을 겪으며 포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우측 풀백 포지션 보강이 필요했던 토트넘은 포로의 완전 영입을 결정하며 그에게 미래를 걸었다. 2023에서 2024 시즌이 시작되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의 포로는 완전히 다른 선수로 바뀌었다. 그는 직전 시즌 공격에서 무리한 슈팅과 아쉬운 수비 실력이 자주 비판을 받았는데 올 시즌은 공격과 수비에 적절한 가담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공격 진영에서의 날카로운 패스와 크로스까지 토트넘 우측 공격을 이끌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올 시즌도 포로는 토트넘 주전 우측 풀백으로 활약 중이다. 공식전 8경기에 출전해 한 골을 넣었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좋은 활약을 유지하고 있다. 포로의 활약에 먼저 주목한 팀은 바로 레알이었다. 레알은 포로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부터 관심을 보였던 팀이다. 다만 당시 포로는 다니 카르바알과 루카스 바스케스가 자리 잡고 있는 레알 대신 토트넘행을 택하며 레알은 포로를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레알의 상황이 달라지며 포로의 이적 가능성이 등장했다. 레알은 올 시즌 카르바알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으며 바스케스도 33세로 세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레알로서는 두 선수의 자리를 채울 선수로 포로를 데려오기 충분한 상황이다. 포로도 최근 스페인 렐레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레알 이적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바 있다. 포로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을 들었을 때 흥분됐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인 거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기분이 좋다.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토트넘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레알 이적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레알만이 포로를 노리는 것은 아니었다. 카일 워커의 대체자를 원하는 맨시티도 포로 영입에 관심을 보이며 포로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풋볼 인사이더는 맨시티는 토트넘 수비수 포로를 주시하고 있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만 토트넘은 막대한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의 이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맨시티는 그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팀에 잘 어울릴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포로는 이미 과거 맨시티 소속이었던 경험이 있다. 다만 당시에는 1군 무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레알 비아돌리도 스포르팅에서 임대를 보내다가 스포르팅으로 완전 이적했다. 만약 레알과 맨시티의 경쟁으로 포로 영입에 엄청난 이적료가 제시된다면 토트넘도 이적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로도 이미 이적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으며 선수 경력 발전을 위해 레알이나 맨시티로 향하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영국의 EPL 인덱스도 토트넘은 3,900만 파운드, 약 700억 원을 투자한 선수를 6천만 파운드, 약 1,000억 원 이상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구단에게나 유혹적일 것이다라며 토트넘도 막대한 제안에는 설득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4. 1년 출전 정지 징계도 좋다. 토트넘전 폭력적이었던 쿠두스 철퇴 맞을 위기. 징계를 강하게 줘라. 토트넘 호스퍼의 승리와는 별개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런던 더비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때문이다. 토트넘은 지난 19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에 4에서 1로 승리했다. 당시 손흥민은 한 골을 넣고 자책골도 유도했다. 하지만 승리 이상으로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었다. 토트넘이 4에서 1로 이기고 있던 후반 38분, 웨스트햄의 모하메드 쿠두스가 토트넘 중앙 수비수 미키 판 더 펜을 발로 차더니 파페 마타르사르의 얼굴을 미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다. 선수들이 대거 엉긴 사이 히샤를리송이 말리는 과정에서 머리가 밀리며 쓰러졌다. 결국 비디오 판독, VAR,
이뤄졌고 쿠두스는 최초 경고에서 퇴장으로 변경됐다. 경기에 대한 설명 이상으로 쿠두스의 상황에 대한 여러 보도가 있었다. 종합신문, 데일리메일은 쿠두스의 행동은 분명 폭력적이었다. 심판진이 VAR로 퇴장을 준 것도 합당했다. 쿠두스의 억울한 표정은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서술했다. 익스프레스 역시 영국 축구협회도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쿠두스가 판더 팬을 가격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FA는 쿠두스를 기소했다. 동시에 토트넘과 웨스트햄에도 책임을 물었다. 쿠두스가 난투극을 크게 벌이는 순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 이를 키웠다는 것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는 쿠두스의 행위가 큰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FA가 폭력행위 시 3경기 출전 정지 이상으로 더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매체는 여러 팬의 의견을 소개했다. 한 팬은 런던 더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적당히 밀치면 끝났을 일이지만 쿠두스는 너무 폭력적이었다 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을 토트넘 팬이라 한 팬은 쿠두스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수준의 일을 벌였다. 토트넘 선수가 아니라더라도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더 아픈 징계가 필요하다. 한 시즌 출전 정지도 괜찮다 라고 흥분했다. 일단 기류는 쿠두스에게 부정적이다. FA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를 예고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쿠두스가 징계를 받으면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부상으로 이탈한 뒤 대안이 없어 공격에 애를 먹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막 후 8경기 2승, 15위에 그치고 있어 홀렌 로페테기의 안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칫 쿠두스의 징계가 로페테기 감독의 운명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괜히 주먹다짐 한 번에 많은 것을 날릴 위기에 처한 쿠두스다.